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해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태양의 수명이 다해 지구에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핵전쟁 발발로 지구 전역에 방사능이 퍼졌을 때,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구 종말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구 종말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살아남을 최후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정답! 바이러스. 오기 전은? 완보동물이라고 달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현미경으로만 보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알았습니다. 시국을 생각해봐요. 답답한 사람 같아.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이 생명체는 몸길이 0.05에서 1.5mm의 완보동물. 바로 박수로. 곰벌레입니다. 아 진짜? 숙여. 나 처음 들었어. 곰벌레. 뭐야, 이게?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크게 보면 저렇게 현미경은 아이씨. 외계 생명체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곰벌레가 어떠한 극한 오브 극한에서도 살아남느냐?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떨어지면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빙하기가 찾아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온, 무려 영하 272도까지 떨어져도 곰벌레는 no problem. 진짜? 자, 그럼 반대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섭씨 150도의 불바다가 됐다. 그러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예 지구도 아닌 우주로 날려버리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 9월 유럽 우주국에서는 곰벌레의 끔질긴 생명력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무인 우주선에 곰벌레 3,000마리를 태워서 우주로 보냅니다. 12일간 진공 상태에 방치된 곰벌레, 특히 인간 치사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곰벌레가 생존, 심지어 생식 능력마저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갑이지 뭐. 자,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먼저 곰벌레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스스로 신진대사 활동을 0.05%까지 줄여서 휴면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연구진들의 추측에 따르면 곰벌레는 수천 년간 휴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사조네. 일본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곰벌레 몸에 D섭이라는 단백질이 유독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D섭? 이 D섭 단백질이 곰벌레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유전자 손상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연구팀은 곰벌레의 이 D섭 핵심 단백질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어쩌면 우주 최강 생명체 곰벌레에 대한 연구가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인류의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부활을 꿈꾸는 현대판 미라. 자, 여러분들께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한 19 첫 회 1호죠. 방송 주제랑 최초로 1위를 했던 특종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저 기억합니다. 냉동이. 1위는요, 한떡 수림씨, 바로 옆에 계시는 전현무 씨가. 여전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불멸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간이 600여 명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메이저리거였던 고 테드 윌리엄스 역시 사후 냉동인간이 됐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세계적인 검색 엔진 구비의 수석 엔지니어 레이커즈와 1등 유명인들도 사후 인체 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으로 사망하더라도 훗날 미래 과학기술에 의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야, 이게 사실은 신의 영역이라고 도전할 수 없었던 그런 분야인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부활을 꿈꾸며 인류 최초의 1호 냉동인간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베드포드입니다. 그는 어떻게 최초의 냉동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생전 간암으로 투병하던 그는 암이 폐로 전이되자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인체 냉동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연장협회에서 베드포드에게 냉동인간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겁니다.
미래에 암 완치 기술이 개발되면 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1967년 1월 12일 베드퍼드는 전대미문 인류 최초의 1호 냉동인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냉동인간이 된 베드퍼드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한 생명연장 재단에서 54년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봅니까? 현재 이거를 냉동해서 다시 이제 녹여요. 음.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궁금해 진짜. 인체의 약 70%는 수분이기 때문에 냉동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고 뾰족해지면서 인체 세포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냉동할 때 몸속의 체액을 모두 빼낸 뒤 부동액을 주입,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가 담긴 금속 캡슐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냉동인간을 다시 살리는 해동 기술입니다. 현재로서는 냉동인간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을 만한 해동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냉동 보존 기간에 뇌세포에 생긴 손상을 복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45년쯤 나노 기술로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 그때쯤이면 인체 냉동 보존술로 소생한 최초의 인간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45년이면 이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20년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요즘에 생각해봐. 옛날에 못할 거라고 하는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자, 54년 전에 잠든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 제임스 베드퍼드. 과연 그는 언제쯤 긴 잠에서 깨어나 부활할 수 있을까요?